무극검신 3부, 시면의 파동, 서고에 미친 노인. 연무장에서 설진휘를 꺾은 그날 밤이었다.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 빙혈검문의 차기 장문인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자들의 눈동자는 아직도 경악의 빛이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진무경의 관심 밖이었다. 그의 발은 본단 가장 깊숙한 곳, 빛 한 줄기 새어들지 않는 통로를 걷고 있었다. 태허령안이 길을 열어주었다. 100년간 굳게 잠겼던 폐관동의 문. 일반 제자라면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는 영역. 하지만 태허령안은 그 문의 자물쇠 안쪽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기운의 결을 이미 읽어내고 있었다. 붉은 파회점이 자물쇠의 한가운데 선명하게 떠올랐다. 진무경의 손가락이 그 점을 정확히 눌렀다. 딸깍.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타다 남은 향의 잔해가 공기 중에 떠돌았고 묵은 시간의 냄새가 폐부를 찔렀다. 그 어둠 속 가장 안쪽에 한 노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백발이 무릎까지 내려왔다. 눈은 감겨 있었다. 하지만 진무경이 문을 넘는 순간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기다렸다. 그 목소리는 전음이 아니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연무장 전체를 흔들었던 기운보다 훨씬 깊었다. 진무경은 멈추지 않고 노인 앞까지 걸어가 한 발 거리에 섰다. 태상장로. 노인이 처음으로 눈을 떴다. 그 눈동자 안에는 진무경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슬픔이었다. 내 눈을 보아라. 태상장로가 천천히 말했다. 빙혈검문의 사역 제자로 들어온 날부터 알아챘다. 저 눈은 보통 눈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다. 50년을. 진무경의 태허령안이 노인의 기운을 스캔했다. 겉보기에는 쇠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기운의 구조는 달랐다. 마치 거대한 댐처럼 안에서 막아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평생을 죽은 척 살아온 자의 기운이었다. 빙혈검문이 언제부터 잠식되었습니까? 진무경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태상장로의 눈에 이체가 스쳤다. 설명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다. 30년 전. 내가 눈치챈 건 20년 전이다. 허공교. 그래, 허공교. 노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는 자들이 이 문파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다. 내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반쪽이 썩어 있었어. 진무경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철뇌진가가 멸문된 날 밤, 검은 복면을 쓴 살수들이 내뿜던 그 기운. 그것과 지금 태상장로가 말하는 허공교의 기운이 겹쳤다. 우리 가문을 도륙한 것도 허공교다. 태상장로가 끈듯 말했다. 빙혈검문은 도구였어. 허공교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칼날에 불과했다. 진무경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원수가 더 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내 놈이 여기 있으면 죽는다. 태상장로가 계속했다. 허공교는 이미 내 태허령안을 알아챘다. 연무장에서의 일이 전음으로 교주에게 보고되었을 것이야. 그렇다면 왜 저를 살려두었습니까? 오늘 밤 저를 제거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내가 막았다. 노인이 처음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목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화인이 새겨져 있었다. 도끼의 흔적이었다. 누군가와 맞서다 입은 상처. 50년을 기다렸다. 네가 올 때를 위해. 태상장로는 낡은 서신 하나를 꺼내 진무경에게 내밀었다. 정운검문의 장경각. 거기 지하 깊은 곳에 허공의 태초 봉인석이 숨겨져 있다. 봉인석. 허공신을 가두는 열쇠야. 허공교가 그것을 회수하려 움직이고 있어. 네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 진무경은 서신을 받아들었다. 태허령안이 서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기운을 읽었다. 거짓이 없었다.
장경각에 미친 노인이 하나 있을 거야. 태상 장로가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술주정뱅이처럼 보이지만 그가 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노인은 누구입니까? 1000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야. 그 이상은 내가 말할 수 없어.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진무경은 서신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태상 장로를 바라보았다. 50년을 혼자 막아낸 것입니까? 노인이 처음으로 웃었다. 씁쓸하고 오래된 웃음이었다. 혼자였지.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 네가 올 것을 알았으니까. 진무경은 그날 밤 빙혈 검문을 나섰다. 손에는 연무장에서 주운 녹슨 철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빙혈 검문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전 이 땅에 버리고 간 검이었다. 태어령하니 그 검에서 이상한 기운을 읽었다.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다. 아직 이유는 몰랐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복수의 원수가 빙혈 검문 하나에서 허공교라는 거대한 어둠으로 확장된 밤, 진무경의 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빙혈 검문에서 천궁 검문까지는 열흘 길이었다. 제국의 북방에서 중부 산맥을 넘어 구름이 허리를 감는 천군산의 기슭까지. 진무경은 그 길을 혼자 걸었다. 이동하는 열흘 동안 태어령하는 한시도 쉬지 않았다. 산길 곳곳에 허공교의 암자가 있었다. 인적 없어 보이는 폐허 속에서도 그 특유의 마귀가 스며들어 있었다. 붉은 파회점들이 허공 속 보이지 않는 자들의 위치를 찍어냈다. 진무경은 그들과 교전하지 않았다. 알아채기 전에 먼저 경로를 바꿨다. 싸움은 목적이 아니었다.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나흘째 밤 산길 외진 곳에 폐허가 된 주막에 잠시 몸을 숨겼을 때였다. 태어령하니 반응했다. 멀리서 접근하는 기운 하나. 허공교의 것이 아니었다. 빙혈 검문의 기운이었다. 진무경은 지붕 위로 올라가 자세를 낮추었다. 달빛 아래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설진휘였다. 그는 혼자였다. 추격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기운은 분노보다는 혼란에 가까웠다. 태허령하니 그의 내면을 읽었다.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무너졌을 때의 기운. 내려와라, 진무경. 설진휘가 지붕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기척을 숨기려고 했겠지만 나도 내 냄새는 안다. 진무경이 지붕에서 내려왔다. 두 사람은 폐허 안에서 마주섰다. 죽이러 왔습니까? 그랬다면 추격대를 데려왔겠지. 설진휘가 씁쓸하게 말했다. 태상 장로를 만났느냐? 만났습니다. 설진휘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문파 내에 허공교의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 중에도. 태상 장로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냐? 진무경은 잠시 생각했다. 증거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주라면 믿어줄 상태가 아니었겠지요. 설진휘의 눈이 흔들렸다. 어디로 가느냐? 청운검문. 무슨 일로? 허공교가 노리는 것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손에 넣어야 합니다. 설진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빙혈검문 일은 내가 처리한다.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날 때 그때 결판을 짓지. 진무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진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천군산의 아침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산 중턱을 두른 운무 사이로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층층이 들어선 천군 검문의 본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제국 중부 최대의 검파.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정파. 하지만 진무경의 눈에는 화려한 외관보다 그 안을 흐르는 기운이 먼저 보였다. 태어령하니 천군 검문의 구조를 분석했다. 제자들의 기맥 배치, 파수꾼들의 순찰 주기, 기력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위치,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장경각이 있는 방향에서 희미하게 박동하는 이상한 기운. 봉인석의 반응이었다. 진무경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방향을 알았다. 청운 건문에 잠입하는 방법은 단순했다. 문 앞에 서서 사역 제자를 자원했다. 폐맥체. 기혈이 막혀 내공을 쌓을 수 없는 체질. 어느 문파든 허드레시를 할 손이 항상 부족했다. 담당 장로가 진무경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장경각 지하 청소를 맡겨라. 진무경은 원하던 자리를 얻었다. 그리고 첫날부터 그 자리에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갔다. 청운 건문의 가장 깊고 습한 곳, 장경각 지하 3층.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문파의 은밀한 비사와 저주받은 기록들이 잠든 거대한 보고.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지상의 것과는 다른 공기. 수백 년의 묵은 한지 냄새, 사가가는 목재의 도끼,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새우며 올라오는 서늘하고 낯선 기운. 태어령안이 그 기운의 방향을 추적했다. 더 깊은 곳, 지하 3층보다 더 아래. 봉인석이 잠들어 있는 비실의 위치였다. 진무경은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쥐었다. 손때 묻고 가시가 돋아난 빗자루였다.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 존재를 보았다. 썩은 나무 서가 밑에 느슨하게 늘어진 외파리 노인. 다해진 도복은 색이 바래어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나 얽히고 설켜 있었다. 한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진무경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태어령하는 그 순간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저 노인의 기운이 이상했다. 겉보기에는 술에 절어 삶을 포기한 노숙자였다. 하지만 그 내부는 완전히 달랐다. 주변 기류가 노인을 중심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마치 주변의 시간이 그만을 건너뛰는 듯한 이상한 고요. 그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결은 대기의 흐름과 완벽한 비례를 이루었다. 그가 간간히 흘리는 술방울조차 바닥에 닿기 전 일정한 규칙을 그렸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술방울의 궤적조차 하나의 무공이었다. 태상 장로가 말했던 자다. 진무경은 확신했다. 1000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진무경은 매일 장경각 지하로 내려와 빗자루질을 했다. 취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진무경은 알고 있었다. 취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꺼풀이 내려와 있어도 눈동자는 움직이고 있었다. 태허령한만이 포착할 수 있는 미세한 각막의 진동이었다. 진무경은 빗자루질을 수련으로 바꾸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겉으로는 그저 먼지를 쓸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허령한이 포착한 지하 공기의 흐름에 따라 빗자루를 움직이면 그것은 하나의 초식이 되었다. 바닥에 먼지들이 올라오는 방향, 서가 사이를 타고 흐르는 기류의 결, 천장의 습기가 떨어지는 지점. 그 모든 것을 읽어내며 빗자루를 움직이는 것은 내공 없이 몸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태어령안이 보여주는 세계에서 빗자루는 검이 되었다. 나흘째 되던 날, 취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브와 꼬맹이, 갈라진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달랐다. 지하 서고의 석갈에 곳곳에 숨겨진 기운들을 정확히 타격하는 파동이었다. 네가 휘휘 날리는 먼지 한 톨이 내 비싼 고량주의 맛을 망치고 있잖아. 안 보이냐? 진무경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장로님의 목소리가 서가 3번 구역의 묵은 기운을 흩뜨리고 있습니다. 고의이신가요? 정적이 흘렀다. 취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다시 잠든 척을 했다. 하지만 진무경은 알았다. 그것이 합격이었다는 것을.
엿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진무경이 빗자루를 집어들기도 전에 취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발치에 던졌다. 누런 종이 파편 뭉치였다. 모서리가 다 닳아 형태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먹으로 쓴 글자들은 반쯤 지워져 있었다. 진무경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태어령안을 열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종이 위에 희미한 먹선들이 살아났다. 글자들이 단순한 활자가 아니었다. 그 안에 압축된 무령의 흔적들이 태어령안의 시야 속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졌다. 획과 획이 서로 맞닿으며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형성했다. 점과 점이 이어지며 눈부신 별자리를 만들었다. 그 광경은 진무경을 현재에서 1000년 전으로 인도했다. 시야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하늘은 핏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대지는 신화적 존재들의 충돌로 진동했다. 땅의 균열에서는 검은 화염이 솟구쳤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는 번개가 뱀처럼 기어다녔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존재가 보였다. 만자루의 검기를 부리며 허공신의 핵심을 격파하는 전생의 자신. 그의 검 끝이 닿는 곳엔 빛이 갈라졌다.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엔 폭풍이 일었다. 그의 발걸음 한 번에 대지가 진동했다. 그리고 그 전생의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검결이 뇌리에 새겨졌다. 운의 참로. 구름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듯 보이지만 찰나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검기로 존재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기술. 화려한 검기가 아니었다. 이슬조차 베어버리는 정밀함이었다. 용미선풍, 몸을 축으로 회전하며 뿜어내는 검압. 용의 꼬리가 대지를 전복시키듯 주변의 모든 적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파괴력. 하지만 그 안에 태허령안의 연산이 담겨 있어 아군에게는 한 올의 바람도 닿지 않았다. 정기박로에 하늘의 벼락을 손끝에 응축하는 최후의 검결. 빠른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방어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결착이 난 공격이었다. 태어령안으로 상대의 다음 행동을 먼저 읽어내어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허점에 검을 꽂는 기술이었다. 세계의 초식이 뇌리에 각인되는 순간 뒤틀렸던 진무경의 신맥이 우드득 소리를 냈다. 아주 조금 막혀있던 기혈의 틈새로 실보다 가는 기운이 처음으로 스며들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무경이 정신을 차렸을 때 취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찰나 금빛 광채가 번뜩였다. 태양의 핵보다 수천 배 밝은 빛. 진무경의 정수리와 하단전을 꿰뚫어 보는 눈빛. 뼈의 밀도까지 읽어내는 것 같은 냉정한 시선이었다. 진무경이 태허령안으로 취노를 분석했다. 이 노인의 기운은 단순하지 않았다. 거대한 댐처럼 막아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댐의 구조를 보는 순간 진무경은 숨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봉인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건 봉인. 1000년 전 허공신을 봉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술과 같은 계통의 봉인이 이 노인의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취노가 입을 열었다. 놀랍군. 짧은 한마디였다. 그 구결서를 받고 그 안의 것을 모두 읽어낸 자가 1000년 만에 처음이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무경이 물었다. 취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술병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처음이었다. 진무경이 온 이후로 취노가 술병을 내려놓은 것은 내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 필요 없어. 노인이 말했다. 지금 네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뿐이야. 이 지하 더 깊은 곳에 봉인석이 있다. 허공교가 그것을 회수하러 움직이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장로에게 들었습니다. 태상 장로. 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 노인도 오래 버텼군. 취노가 서가 구석의 먼지 더미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천 조각에 겹겹이 감싸인 낡은 검이었다. 검신이 반도 남지 않은 채 부러진 고철. 시커먼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진무경의 태어령안이 그것에 닿는 순간 반응이 왔다. 무림의 모든 별빛이 그 부러진 단면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1000년 전 전생에서 자신이 들었던 검. 허공신을 봉인하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던 그 순간 손 안에 있었던 검이었다. 그 검이 지금 이곳에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취노의 눈빛이 달라졌다. 술에 절어있던 탁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들어찼다. 빈 술병의 바닥을 깡 하고 서고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쳤다. 그 소리와 동시에 장경각의 대기가 진동했다. 석가래마다 서리가 하얗게 끼기 시작했다. 지하 서고의 천장 안반 틈새로 검은 안개 같은 형체들이 스며들었다. 진무경의 태어령안이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침입자들이었다. 허공에 수정 파편을 장착한 허공교의 자객들. 그 수정 파편은 착용자에게 무한한 회복력과 소름 끼치는 속도를 부여하는 허공교만의 비술이었다. 가문을 멸문시키고 부모님의 흔적조차 한 줌의 재로 만들었던 바로 그 기운. 붉은 파괴점들이 침입자들의 위치를 선명하게 찍어냈다. 전신이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분노는 1초 만에 가라앉았다. 태허령안이 명령하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다. 계산이다. 자객은 셋이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장경각 지하 비실에 감추어진 봉인석이었다. 진무경과 취노는 방해물에 불과했다. 왼쪽 선두의 무게중심이 오른발에 실려 있다. 진무경의 입술이 차갑게 읊조렸다. 단검을 쥔 손목의 각도가 16도, 공격 방향은 좌측이노. 돌아오는 검의 각도는 17도 하향 사선. 공격로 개방 완료. 진무경의 빗자루 끝이 살아있는 용의 꼬리처럼 휘어졌다. 첫 번째, 자객의 극천열을 정확히 강타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돌벽을 타고 메아리쳤다. 강철 같은 외공을 자랑하던 허공교의 정예 살수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두 번째 자객이 진무경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빗자루 자루가 반으로 꺾이며 두 동강 났다. 수백 년 된 고서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종이 눈을 형성했다. 진무경의 퇴로가 막혔다. 하지만 태어령안은 이미 다음 좌표를 계산하고 있었다. 서가의 먼지 속에서 올라오는 기류, 적의 호흡주기, 발의 무게중심 이동. 자각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꺾인 빗자루 반쪽이 두 번째 자객의 신창혈을 찔렀다. 세 번째 자객이 흑마만천진을 전개했다. 사방에서 그림자 형태의 검기가 쏟아졌다. 막을 수 없었다. 막을 필요도 없었다. 태어령안이 그 수백 개의 검기 사이에서 하나의 점을 찾아냈다. 모든 검기가 수렴하는 중심축. 그 한 점만 무너뜨리면 진법 전체가 붕괴한다. 애송이가 지나칠 정도로 재주를 부렸군. 취노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듯하면서도 정교한 발걸음으로 진무경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에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다.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산맥처럼 태산 같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하나뿐인 왼손 바닥을 허공을 향해 부드럽게 펼쳤다. 그것이 전부였다. 지옥의 유황처럼 끓어오르던 폭발의 에너지가 거짓말처럼 얼어붙었다. 3명의 자객들이 그 순간 처음으로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들의 기운 안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감지되었다. 취노가 왼손을 살짝 비틀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아무런 초식도 거창한 무공도 없었다. 그저 손목 한 번 비틀었을 뿐인데 자객들의 형체가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소멸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비명 한 소리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무경은
그 광경을 보며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 취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아까 꺼내두었던 낡은 검을 진무경에게 내밀었다. 진무경은 그 검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낡은 쇠덩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보검보다도 무겁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취노가 말했다. 기억하는 자만이 이어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전부였다. 설명도 가르침도 당부도 없었다. 하지만 진무경은 알아들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무게의 말이었다. 취노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술병을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이 노인의 방식이었다. 진무경은 낡은 검을 들고 서가 사이를 걸었다. 태어령안이 봉인석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하 3층에서 더 아래로. 서가의 가장 끝 낡은 철문 너머. 그 앞에 섰다. 철문에는 자물쇠가 없었다. 대신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태허령안이 그 문양을 읽었다. 봉인술. 허공신을 가두기 위해 1000년 전에 새겨진 봉인술이었다. 진무경은 손을 올렸다. 하지만 아직 열지 않았다. 지금은 아직 아니었다. 이 봉인석을 다루려면 준비가 필요했다. 전생의 기억을 더 많이 복원해야 했다. 그리고 태허령안의 완성도를 더 끌어올려야 했다. 진무경은 손을 내렸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밤 진무경은 장경각 지하에 서가 한 귀퉁이에서 낡은 검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달빛이 천장의 창을 통해 가느다랗게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녹슨 검은 흉물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천뢰진가를 도륙한 원수. 그 원수의 배후에 허공교라는 거대한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열쇠가 지금 자신의 발 아래 잠들어 있었다. 진무경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났다. 태어령안이 서서히 더 깊은 층위를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허공교, 너희의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청운 검문의 밤은 깊어갔다. 장경각 지하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무극검신 4부로 이어집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진무경이 허공교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돌린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